한 60여 분 되시죠? 네. 아유, 너무 반갑고 정말 가족입니다. 저희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경칩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잠자다가 이제 구민주라고 나오는 날인데 이 부지런한 개구리는 오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다가 이게 뭐야 추워 하고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계절이 좀 앞서갑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계속 24절기가 있죠.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조금씩 앞서가요 절기가. 우수라고 하는데 대동강물이 부렸다는데 한방눈이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칩인데 바야흐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열고 저희는 이제 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죠, 그죠, 조합장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시니어대학 우리 회원님들 모시고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어설픈 데도 있어요, 사실 어설픈 게 또 재미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도 또 그래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조합원님을 위한 BTS 루틴 생활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님들 100세 사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 100세 사실 준비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요, 저게 옛날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진짜 됩니다. 왜냐면 나는 100세 살 거야, 나는 건강해, 신나 이러면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몸 세포가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신나게. 근데 맨날 남 욕하고 흠집 내고 화나고 막 이러면요, 세포가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나는 100세를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세포가 100세를 준비한대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세포가 자꾸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맞춰간대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신 분들은 100세 넘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아직 신나, 젊어, 100세?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120세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면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복이 뭘까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눈물의 씨앗. 걱정을 주사하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어떤 게 행복인지. 우리는 다 행복하고자 하시잖아요. 행복하고자 하고 행복을 위해서 다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데 행복이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 알아야 쫓아가죠. 제가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복이 뭘까 찾아봤더니 그냥 좋다. 그냥 좋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좋아. 좋다. 이게 행복이래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봤더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욕구가 충족된 상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그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전에 나온 얘기. 행복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합하면 행복은 내가 심리적으로 욕구가 충족돼서 좋다 한 상태가 행복이랍니다. 저분들 그렇게 행복 느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행복도 자주 느껴야 습관이 돼서 잘 느낀대요. 행복한 상태인데도 행복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다음에 행복이 오면 맞아, 내가 지금 행복해, 신난다, 좋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찾아다녀요. 옛날에 그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사양노루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은은한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양노루가. 그래서 그 향기를 찾아서 어디서 나지? 찾아서 계속
어디서 다니고 서양 향기를 찾아서 좋은 향기를 찾아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찾아다 못 찾은 거예요. 거기서 나기는 나.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계속 다녀.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보니까 거기서도 향기가 나. 어디서 날까 하고 그냥 죽었대. 사실은 자기 배에서 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님들 내부에 있는데 그걸 못 찾으신다. 못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 찾기, 100세를 위해서 행복 찾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욕구를 충족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욕구가 어떻게 하면 충족될까? 욕구는 기대치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기대치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기대, 욕구, 욕심 같은 비슷한 부류들이에요. 사실 옆에 두 분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제 밥 한 번 샀는데 밥은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거 기대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 그런데 옆에 사람은 왜 나를 밥을 샀지? 잘 먹어서 하고 잊어버려. 그 옆에 사람은 저 밥을 사야 되는데 왜 안 사지? 걔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돼요. 원리의 상태, 어느 스님이 내가 좀 책을 좀 보는 편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뿐이다.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 내가 밥을 안 샀으면 처음부터 돼요. 기대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 주식하신 분들 요새 속상한 많이 하죠. 어제 그제. 주식이 처음부터 높았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원래 낮았어요. 근데 막 올라갔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도로 떨어졌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나는 기분 나빠 오늘. 그죠? 아니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 돈 잃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의 상태로 그냥 돌아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기대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행복을 위해서 또 조그마한 얘기, 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아시죠? 네. 중국은 항상 이렇게 통일을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통일을 딱 하고 나면 몇백 년 지나면 또 분열돼 이렇게. 그래서 또 누가 통일을 하면 또 분열돼. 이렇게 분열과 단합의 시대가 계속 겹쳐나간 게 중국이에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공자님은 다 아시죠? 몰라도 공자, 맹자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이에요. 노나라 사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원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알리러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도 그렇죠. 회당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공자님도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 넓은 중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자기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노나라 사람인데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좋은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느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고을을 찾아가는데 멀었나 봐. 근데 옛날에는 배고픈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배 채우는 일이. 그것도 똑같겠죠. 중국도. 겨울에도 양식도 없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쫙 가는데 중국은 사당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사당이 많아요. 뭐 관우사당, 공자사당, 무슨 사당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이제 공자 일행도 쭉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폐사당에 가서 머물게 됐어요. 민가가 아니라 배는 고프지, 꼬르륵거리고 잠은 안 오지.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공자랑 이렇게 모였는데 공자님의 그 제자 수제자 중에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28세인가? 뭐든가 일찍 들어갔어요. 그 제자가 우리 스승님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데 제가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을로 가요. 추운 겨울에 혼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고을에 가가지고 양식을 좀 구해요. 양식을 설명을 하고 양식을 좀 구해와서 신나게 와서 이제 스승님 유교는 그 차례, 질서
위로부터 밑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유교 사상이 젖어 있죠. 그렇게 와서 이제 신나가지고 보니까 다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이제 아궁이에 찾아서 그 불을 떼요. 밥을 하고 불을 이제 떠서 스승님을 드려야지 뭐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밥이 웬만큼 됐어요. 그 공자님이 자다가도 배가 고프니까 눈을 슬그머니 떠보고서 고소한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침이 돌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뚜껑을 이렇게 열고 아내가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윗사람 어르신이 먼저 밥을 먹어야 아랫사람도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수제자가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 수제자가 그걸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른 척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먹는 거하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서 밥을 딱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계속 머릿속에 걸리는 거야. 수제자가 말이야. 유교에서 스승도 안 먹었는데 제자가 먼저 밥을 먹었어. 저런 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막 고민을 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죠. 먹는 거 갖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꿈에 말이야 어떤 신경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밥을 먹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사실은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을 사당이 오래된 사당이다 보니까 밥을 해서 뚜껑을 여니까 김이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그름이 떨어진 거예요, 밥으로.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스승님한테 깨끗한 밥을 드려야 되는데 그름 있는 밥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공자님한테. 공자님 너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스승님한테 깨끗한 밥을 드리기 위해서 그 그릇 묻은 거를 제자가 먼저 먹은 거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뭐 보기는 했으니까 먹는 건 맞지만 그래서 깊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눈으로 봤어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짓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인 얘기도 진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신발끈이 부러져서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맸는데 멀리서 본 사람이 참외 따먹었다고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남 얘기하지 말 것, 소문에 휘둘리지 말 것,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30%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루틴이 볼까요? 루틴이 영어네. 루틴 영어는 나 몰라. 이렇게 하시고 루틴이라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 목차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1시간이라 이게 많지가 않아서 내가 몇 시까지 해? 40분. 행복한 BTS 루틴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루틴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 BTS가 뭘까요? 방탄소년단? BTS.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BTS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니어대학 오신 우리 동분들은 활기찬 노후를 어떻게 해서 BTS 루틴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BTS가 첫 자만 땄습니다. 바디, 몸, 신체, 건강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탤런트, 재능,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S가 스피릿에서 정신, 내 정신,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동서울농협 시니 아카데미 동창회 조합원님들이 매일 실천을 해서 BTS를 실천해서 100세 이상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의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협동이라는 게 뭔가요? 협동? 제가 조합원님들 오실 때마다 설명했는데 협동? 네,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버리면 안 됩니다. 농협에 보시면 협동조합이니까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의견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내고 내 의견이 어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의견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협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동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이란 뭐냐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생각과 힘과 몸을 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즐거움을 찾자 이런 의미가 협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협동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협동의 힘이 어떤 것일까? 협동의 힘이 보면 이렇게 조합원님은 커다란 울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울타리라는 얘기가 동서울 농협의 조합원님들은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장안동을 끝으로 해서 간담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조합원님들께 농협에서 78억을 드렸더라고요. 78억을. 그래서 1인당으로 그 계산해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조합원님들께 드린 거예요. 저희 농협에서. 많이 드렸죠. 평균. 나 1,000만 원 안 받았는데 그럼 평균이 안 되신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은 분들은 평균 이상 하신 거고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황금알까지는 아니어도 농협에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조합원님들께. 그러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울타리가 돼서 농협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원님들께 이렇게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 울타리가 잘못돼가지고 나는 울타리 안 해. 나는 잘못된 울타리야 이러고 삐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협이 그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나눠드리고 일하듯이 조합원님들께서도 울타리가 돼서 저희 농협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접시를 깬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한 사람이 접시도 깨지 설거지 안 한 사람이 접시를 깨겠어요? 설거지 열심히 하다 보면 접시도 깨고 또 이렇게 물도 튀기고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 사람은 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접시 깬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왜 깼는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깼으면 그래 잘했어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해. 이 용기를 뜯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울타리 역할입니다. 어떤 분은 현미경 들고 다니면서 농협에서 뭘 잘못했지 잘못하죠. 못하겠어요. 사람 일인데 신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뭘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 같이 접시도 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러면 격려해주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음에 더 잘합시다 이렇게 이게 울타리 역할입니다. 울타리는 외부에 바람이나 모래나 태풍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울타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아래에 있는 집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원님 농협이 조합원님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배려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조합원님들도 이용을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막아주시고 또 사고가 있으면 왜 그러는지 물어봐서 다음에는 잘하세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됐으면 협동이 참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의 에너지란 말인데요. 우리가 협동에 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농협에 참여를 어떻게 할까? 조합원으로서 제가 사실 이번에 간담회 하면서도 조합원님들이 예금 대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예금 못하죠. 돈 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 받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 농협이 사실 서울의 12개 농협 중에서 꼬마 농협이에요. 꼬마. 그동안에 제가 60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예금 대출을 축적을 많이 못했어요. 충당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농협은 예금만 4조가 넘어요. 예금이 4조. 저희는 예금이 제가 1조 6천대인가 받았어요. 지금 배차에도 더 나. 이게 꼬마예요. 우리는. 꼬마 농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에서 수익을 4번째로 많이 냈습니다. 엊그제 다 간담회 다 했죠? 네. 이게 수익을 낸 배경에는 저음가 예금을 저희가 그 예금 중에 저음가 예금이라는 얘기가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 입출금 통장, 그게 비율. 제가 이제 봤더니 저희 농협이 18%가 나와요. 예금 중에 저음가 예금이. 다른 농협은 보통 1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들 마진이 높아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합장 되자마자 그걸 봤어요. 농협 구조를. 저희 농협의 경영 상태를 봤더니 예금 대출이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없어요. 제가 60년 동안 1조 6천을 늘렸는데 제가 조합장 4년밖에 못하는데 그간에 어떻게 늘리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늘렸습니다. 3년 만에 4,800억을 늘렸어요. 제가 이거 많이 늘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농협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저음가 예금을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음가 예금 통장 10만 자 만들기 운동을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작년부터 매년 10,000자씩 만들자.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10년간 10만 자를 만들어 놓으면 동서울 농협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예금 대출이 적어도 다른 농협보다 적어도. 그래서 저음가 예금이 일반 전체 예금의 25%까지만 유지해 주라. 그러면 어려워도 우리 농협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8,000자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올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00자 이상 매년 제가 조합원 있는 한은 10만 자 운동을 해서 동협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협동의 의미입니다. 저음가 예금 통장 하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금 많아야 몇십만 원이지. 이게 10만 자가 모여보세요.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에 동사무소, 기업체, 단체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음가 예금 통장 만들어 달라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동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합원님들도 이게 다 만드셨죠? 네. 아드님들, 따님들도 같이 만드시라고. 네. 그걸 다 배당해드립니다. 네. 아이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고 이 즐거움이 결국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참여해야 또 즐겁습니다. 구경만 하면 재미없어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저는 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무릎이 깨지고 힘들더라도 참여해야 추억에 남고 기록에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통장 하나 만들어 봐서 신나 즐거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BTS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님들 혹시 루틴 갖고 계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루틴이 있으신지.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우리 노래를 루틴이 다 있으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관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모관 운동. 이게 뭐냐면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면요. 이게 모든 신경이나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자고 있다가 뻘떡 일어나면 어지러워지고 넘어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든가 저처럼 모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관 운동이 뭐냐면 누운 자세에서 눈 떴잖아요. 그러면 손 올리고 발도 올리고 해서 막 뜨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거. 저는 3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몸이 살아나요. 깨어나. 정상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지개도 켜지고 하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요.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루틴이에요. 좋은 루틴,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세균이 가득 차 있어요. 밤새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래서 세균이 가득 차 있는데 물 마셔버리면 세균 먹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관 운동을 하고 나서 칫솔로 입안을 닦아냅니다. 한 1, 2분 닦아내요. 닦아내고 물을 헹궈서 가래나 이런 것도 있는 걸 다 뱉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루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세수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글을 봅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저아버님들 제가 매일 글 보내죠? 네. 제가 지금 8년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뺐죠? 제가 외국에 가서도 중간에 일어나서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미리 보내기가 있대. 옛날에는 없어서 8년 전에. 외국에 가도 자다가 2시, 3시에 일어나서 보내고 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이렇게 해서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을 이렇게 보고 또 누가 보내온 글도 보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래서 저아버님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냅니다. 아무거나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은 거 맞게 하는 건 아니고 쭉 보고 나서 이 오늘은 감동을 줘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내일은 좀 기분 좋은 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서 공부를 합니다. 매일매일 정신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루틴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70번 해야 돼요. 70번. 70번이면은 2달 넘죠. 2달 동안은 힘들어요. 힘들어. 하기 싫고 귀찮고. 근데 계속 해야 돼. 70번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는 아침 일어나면 그냥 손 떨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하겠고. 그게 루틴이에요. 그 좋은 루틴을 가지시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분들 지금 루틴 갖고 계신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손 들고. 나는 매일 많잖아요. 매일 나는 만보 걸어. 왜? 네, 그렇죠. 그 좋은 루틴입니다. 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양치하고 그냥 마시고. 좋은 루틴 갖고 오신 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아니, 그 다 루틴이에요. 좋은 루틴이에요. 그 좋은 루틴은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나는 만보를 걷겠다 하신 분도 좋은 루틴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루틴이 습관이니까 그런 습관을 기르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디, 몸. 지금 아까 물 마시는 거 나오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자.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머리로 쏠려서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연세 드셔서 제일 겁나는 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가서. 그래서 또 바지 입을 때 넘어지셔가지고 이 골절이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럼 바지도 반드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입겠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이게 응급결에 바지 입다가 넘어져서 허리 다쳐가지고 이게 골절당해가지고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나는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어지럽고 쓰러지지 않겠다. 바지 입을 때도 앉아서 입겠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나 젊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바디 루틴, 신체 루틴이거든요. 매일 30분은 걷겠다. 밥 먹고. 제가 이제 혈당이 병원에 가봤더니 혈당이 이제 근사치에 왔다고 조심해라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혈당 측정기를 붙여봤어. 그랬더니 밥 먹고 나서 한 5분쯤 지나니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쫙 그렇게 올라가요.
핸드폰에 나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저는 좀 건강한 편이라 바로 떨어지더라고. 이게 이제 그 그래프가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몸의 췌장에서 당을 분비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혈관으로 다 간대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위험하답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때 걸으시면 안 올라가요. 혈당 그 스파이크 안 올라가고 그냥 머무릅니다. 정상 궤도 안에서.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는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과 30분씩 산책 삼아서 걷겠다. 이것도 루틴이에요. 그러면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신체 루틴. 근데 또 너무 욕심내서 나 2만 보 걸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걷는 게 다르대요. 효과적으로 걷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7,000보, 8,000보만 걸어도 충분하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10,000보, 20,000보 걸어도 괜찮은데 연세 많으신데 무릎도 아파 죽겠는데 관절 왔는데 20,000보 걸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이나 관절이나 발목 이런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한 7,000보 정도 걸으면 서로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신체 루틴을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몸이 결국 재산입니다. 맞죠? 연세 드셔서 돈 많고 뭐 하면 뭐합니까? 자식 많으면. 누가 그러대. 돈이 수억 있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니켈 꽂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자식들 서로 돈 달라고 와서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건강 루틴이 가장 중요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잘 지키면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재능, 탤런트 루틴. 이게 신예에 나오셔서 노래도 배우고 노래 교실 지금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그 합창대에 가서 우승하겠다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싸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창대를 만들었어요. 아마 그것도 전국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저 확인 안 했지만 저분들이 너무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선거만 끝나면 2편, 4편 너 찍었어 안 찍었어 두고 볼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아까 스님 얘기한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그래서 합창대 준비하는데 2달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도 합창대에도 하시고 92세 되신 분도 합창대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92세 넘으신 분 안 계시죠? 여기 명목동 92세 되신 분 나와서 합창대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도 배우고 재능을 키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포가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럼 세포가 멈춰버린대. 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노래교실 가야 돼. 누구 만나서 여행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세포가 준비를 한대. 근데 나는 할 일 다 끝나서 나는 이제 용도가 폐기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세포가 멈춰버린대. 폐기됐는데 뭐하러 세포가 살아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말이 시된다는 말씀할 때 드렸는데 그래서 열정을 갖고 나 할 일 많아. 아직도 손주도 봐야 되고 보고 싶은 손주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식사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이 내 세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래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서예 많이 하시죠? 네. 서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화투 치십니까? 화투 치십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연세 드셔서 화투 치는 것도 재밌습니다. 작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꾸 만드셔야 돼요. 화투 이렇게 고수돔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치시면 재미있어요. 싸우지만 않으시면. 왜 안 냈어? 그거 내야지 이렇게. 싸우지만 않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서예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 화투 그 비광 있죠.
비광에 제일 그 좋죠. 12월에 비광 이렇게 우산 들고 선비가 하나 있고 밑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죠.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사람 누구냐면 오노도우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오노도우가 일본 사람인데 옛날에는 다 붓으로 글씨 썼죠. 지금 볼펜, 연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붓으로 다 썼어요. 붓 나오기 전에는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나무에다가 조각을 새겼어요. 그죠?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책을 만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붓입니다. 붓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붓으로 글씨 잘 쓴 사람이 최고예요. 명필 막 이러잖아요. 글 잘 쓴 사람이. 오노도우라는 사람이 글을 잘 썼대요. 글씨를 잘 썼대요. 엄청 잘 썼는데 그래도 좀 더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대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10년을 공부했는데 기술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스승이 계속 똑같은 것만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것만. 그래서 이게 스승이 왜 저래? 나 지금 웬만큼 쓰던 사람인데 내가 와서 10년 동안 한 게 맨날 같은 거야. 뭐 가르쳐주기 싫은가?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이 양반 밑에 있다가는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지금도 잘 써 하고 이제 스승 몰래 딱 나온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고. 개나리고 좀 싸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름이었나 봐. 비가 소나기가 내려서 겨울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 가운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가 그 돌 위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더래요. 저 개구리가 왜 뛰지? 심심하게 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 이렇게 봤더니 계속 점프를 하더라는 거야 개구리가. 근데 보니까는 그 위에 능수버들 나무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도 능수가지를 붙잡을 것 같아. 워낙 멀어서. 저 개구리 참 헛짓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고 이제 심심하게 보고 있는데 한참 뛰고 있는데 바람이 어서 불더니 능수버들이라 휘청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가. 그때 개구리가 팔쩍 뛰어서 자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오노도우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대요. 야, 한낱 개구리 미물도 정말 불가능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해서 어느 계기가 돼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내가 10년 이렇게 공부하고 안 가르쳐 준다고 길을 나서도 되겠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이제 글씨가 뭐 왕이지체 무슨 체 막 이러잖아요. 그 조다이오체라는 글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 화투 12월 기과학이나 그 개구리예요. 그 어떤 사람은 두꺼비니 뭐니 막 얘기하는데 개구리 보고 뉘우쳤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안 되다가 되니까 신나고 즐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조다이오체를 완성한 오노도우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동서농협도 똑같아요. 저희 꼬마 농협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다 4조 3조 다 넘어갑니다. 저희만 안 됐어요. 저희가 끝에서 세 번째. 제가 조합장 맡았을 때 끝에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10등까지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서 저희도 다른 농협처럼 이렇게 반듯한 농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원님들도 하나 재능을 키워보세요. 우리 여기 제가 보니까 창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카리나 하신 분도 계시고 재미있습니다. 아까 같이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나는 지금부터 악기를 하나 해보겠다. 노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재능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위한 정신세계, 스피릿 루틴인데요. 젊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가진 것은 별로 없어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7, 80세 넘어가면 재산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쓸 때도 없잖아요. 쓸 때도. 쓸 때도. 어디다 쓰세요? 주로 돈 있으시면. 병원비. 아, 병원 요새 저기 뭡니까? 우리 실비보험 들면 다 해주잖아요. 아, 맞아. 병원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도 아픈 건 다 병원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병원비 빼고는 특별하게 할 게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안 아프대요. 어떤 그분은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감사의 일을 계속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하다고 한 줄씩 글쓰 뭐든지 옆에 친구가 웃어줘서 감사해. 또 자기 다리한테 야 다리야 아직도 다른 사람은 뭐 관절 와서 못 걸어 다니는데 나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서 고마워. 다리한테 감사하고 감사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손도 아직은 손이 튼튼해서 내 손으로 밥 먹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손아 감사해 이렇게 옆에 분한테 또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하는 게 특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돌뿌리에는 넘어져도 큰 산에는 안 넘어질 거예요. 이 사소한 것 조그마한 거에서 감정이 변하고 이렇게 되지 큰 산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봤어요? 돌뿌리에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써요.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한번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 계속 합니다. 일기를 지금도 써요. 일기 쓰면서 이제 하루 반성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 어떤 조합원님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쓰고 저 만나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일기장에 들어가려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술을 잘 안 먹어요. 술 못 먹기도 하지만 안 먹고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 이제 명상을 많이 합니다. 조용하게 음악 틀어놓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명상을 많이 하면서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가 잘못한 게 그랬겠지 이러고 명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미운 사람도 굳게 보여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이쯤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옛날에 그 소문인데요. 따뜻한 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열을 가하거나 햇빛을 쬐서가 아니고 스스로 따뜻한 돌이 있대요. 신기하죠. 값으로 치면 엄청 비싸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 스스로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그 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걸 찾아 나섰대요. 따뜻한 돌을 찾으려면 만져봐야 되잖아요.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래서 이제 강변가에 가서 계속 돌을 만져서 따뜻하지 않으면 버려야죠. 또 앉아서 따뜻하지 버려야죠. 이거를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만져 빨리 하나라도 더 만져야 되니까 만져서 아니다 막 했어요. 한 10년쯤 됐는데 진짜 따뜻한 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버렸겠죠. 습관이 돼가지고. 10년 해보세요. 만졌다 버리고 만졌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깊은 물속에다가 흐르는 물속에다가. 그래서 따뜻한 돌을 찾고 못 찾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나쁜 습관에 스스로 젖어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답니다. 아까 루틴을 스피드 루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도 힘들지만 70번 이상 해야 되지만 나쁜 습관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고 그 좋은 습관을 찾기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매일 실천하는 행복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정리합니다. 기지개를 켜고 바지도 앉아서 입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점심 때는 맛있게 친구들하고 맛있게 내가 돈 내면 돼요. 그 불교에서는요 밥 사는 그 보시가 제일 큰 거래요. 밥 사는 보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밥 먹으면 5만 원이면 돼. 그죠? 요즘 아무리 올랐어도 5만 원이면 되는데 10번 사면 50만 원, 100번 사면 500만 원, 200번 사야 1000만 원. 200번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만나지도 못해. 그렇게 사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그럼 복 받아요. 밥 사면. 밥을 먹으면 서로 살라고 싸워야 돼요. 왜 복 받으려면? 아니 진짜 그거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공짜 밥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측면에서 준다고 생각해. 절에 가면 점심때 가면 이렇게 등산객들 밥 주고 하는 게 제일 큰 보시래요. 밥 사주는 게, 밥 주는 게. 그래서 만나면 스스로 밥 살라고 싸워야 돼. 언제 기회가 있겠어요? 만나려면. 글쎄요, 이 친하신 분들 이렇게 계셔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다 세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서로 밥 먹고 나면 제가 살래나 내가 살까 고민하면 기분도 안 좋고 고민도 되고 아까 기대치가 있지. 기대치가 없어야 되는데 저게 좀 사야 될 텐데 안 사지. 신발만 신고 있지 오래 신지 막 이러고 있어. 밥 먹어도 기분이 안 나.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사야지 처음부터 신나잖아요. 야 먹어. 내가 오늘 사는 거야. 둘 다 기분이 좋잖아. 이왕에 먹는 밥도 얼마 들지도 안 해. 5만 원. 200번 사야 1000만 원이네. 200번. 제가 그런 얘기 운전할 때 저는 빠질도 가지만 운전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양보해도 하루가 아니래요. 평생 양보해도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거 1, 2분, 30초, 10초를 양보 못하고 막 싸우잖아요. 차 빼고 이 행복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늦게 가면 돼. 1분도 안 걸려. 1분도 시간 딱 접으면 빵빵빵빵 하고 좀 늦게 가는 5초만 늦게.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저녁에는 아까처럼 감사 얘기 뭘 감사할까? 옆에 오늘 친구 만났는데 나와줘서 감사해. 밥은 내가 샀지만 또 다리 몸에도 감사해. 또 가족 얘기도 오늘 전화해줘서 감사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슬프겠어요? 항상 기쁘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짐 BTS라고 했는데 방탄소년단 그것도 맞아요.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우리는 보약보다 운동이 최고다. 신체 루틴을 위해서. 그다음에 태어난 벼람을 찾자. 이왕에 사는 거 동물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싹 바꿔야지.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얘기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생활을 좀 해보자. 의미 있는 생활. 옆에 사람한테 도움도 되고 행복을 나누고 즐겁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싱글벙글 웃자. 아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싱글벙글 웃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오늘이 조합원님들 가장 젊은 날이죠. 네.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도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협동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즐겁고 농협 오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조합장이 그래도 내가 찍어주는데 뭔가 커피라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해주신 장만성 전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